자기가 이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환자들도 있고요. 정신지체나 급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강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경과가 있는데 소아를 따로 구분해서 진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아청소년과를 처음 전공할 때 선배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아기는 성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거든요. 크기만 작은 게 아니고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병의 질환의 성격이 성인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20살 넘으면은 소아신경과를 떠나나요? 잘 떠나지 않습니다. 결자성경화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기 때부터 관리를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과나 신경과 선생님들은 이 병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희귀질환 중에서도 결절성 경화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결자성경화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자꾸 생기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이제 10개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9개보다는 더 생기라고 명령하는 유전자가 있고 11개가 생기려고 하면 11개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기지 않게끔 하는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깨어진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중에서는 결절성 경화증이 환자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병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2,500명 정도 환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기가 이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질환 유전 질환인가요? 예, 유전 질환입니다. 어떤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의미에서 유전 질환은 맞는데 결자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도 환자의 3분의 1만 부모로부터 대물림 되는 경우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부모와 상관없이 환자만 유전자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자꾸 생깁니다. 뭐가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부분도 생기고요. 아니면 특별한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덩어리도 있고, 우리 주요 증상 한 10가지 정도의 주요한 증상이 있고 또 한 10가지 정도의 경미한 증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처음에 태어나서 보호자분들이 결절성 경화증을 의심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련을 합니다. 그런 애가 몸에 흰 점이 여러 군데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결절성 경화증을 우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주요한 증상이 2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결절성 경화증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4세까지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결절성 경화증은 정말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아연축도 발생하는 환자들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아신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그 발달이라는 부분도 아주 정상적인 환자들도 있고요. 정신지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환자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예,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좀 부모들이 의심해 볼 만한 징후나 위험 인자 같은 게 있다고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뇌전증 관련된 경련성 발작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발달과 관련, 뇌신경계 발달이죠. 대표적인 게 정신지체, 그 다음에 자폐 성향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예방접종하고 감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개인병원 선생님들이 반드시 청진을 하면서도 그렇고 몸 여기저기를 자꾸 피부를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무조건 큰 병원으로 한번 이제 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왜 피부가 자꾸 관련이 됐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이게 정자 난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그래서 외배엽에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제 또 만들어지는데 그 외배엽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장기 두 개가 하나는 뇌신경계고요. 하나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신경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애들이 피부에 이런저런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몸의 힘점이요. 네. 가장 부모님들이 확인했을 때 조금 의심해보기 제일 쉬운 나타나는 증상이겠네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친구들이 예, 예. 나타난다고 보면. 특별한 장비를 써야 보이는 흰점이 있는데 육안으로도 흔히 잘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하나 딱 있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3개 이상 정도 보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경우에 경련 치료를 받다가 결절성 경화증인 거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열성 경련과 결절성 경화증으로 인한 경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고요. 발달이 정상인 애가 열이 날 때마다 이렇게 경련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단순한 열성 경련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몸을 이렇게 깜짝 놀라는 듯한 그걸 이제 연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놀라고 이렇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수초 또는 수십 초 간격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놀라는 영아연축 양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절성 경화증 환자 중에서 일부는 뇌전증이 나타날 수 네네네.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한 3분의 2, 뭐 6, 70% 정도는 다 뇌전증을 가지게 됩니다. 영아연축으로 시작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영아연축은 건너뛰고 그 결절이 있는 부위 중심으로 해서 국소 뇌전증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뇌전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신경세포가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과오종을 결절이라고 그럽니다. 결절이 생기고 또 이렇게 MRI에서 보이는 결절도 있지만 뇌신경계 세포가 이렇게 잘못 형성이 돼서 쓸데없이 과흥분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뇌전증 종류가 한 30개나 돼요. 상당히 복잡한 병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요. 그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 유전자 이상 때문에 얘가 한 70 정도까지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하면 영아연축이라는 상황 때문에 치료를 안 하면 IQ가 20, 30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잘 해서 70까지 만드는 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고 사실 70점 이상을 만드는 부분은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예. 일찍 발견해서 치료 받으면 그 수준까지는 어쨌든 갈 수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치료해야 됩니다.